2025년 10월 9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공고문 하나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히토류 수출 통제, 중국산 히토류가 0.1%라도 포함된 제품은 전부 중국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의 히토류 수입 의존도는 70%입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한 대에만 약 408kg의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에도 이지스 구축함에도 히토류가 필수입니다. 중국이 수도꼭지를 잠그면 미국 방위산업 전체가 멈춰버리는 구조였습니다. 펜타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두 달 뒤인 2025년 12월 15일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고려아연과 11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승리.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한국의 비철금속 기업에 11조 원을 들고 찾아온 걸까요? 50년 동안 묵묵히 기술을 쌓아온 울산의 재련소가 어떻게 글로벌 자원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됐을까요? 오늘 그 역전의 드라마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히토류는 17가지 희귀 원소를 말합니다. 란타넘, 세륨, 너디뮴, 디스프로슘 같은 이름도 어려운 원소들입니다. 사실 지구에 많이 묻혀 있습니다. 희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추출입니다. 광석에서 히토류를 뽑아내려면 강산과 독성 화학 물질을 써야 합니다. 엄청난 양의 독성 폐수가 발생합니다. 방사성 물질도 나옵니다. 환경 규제가 엄격한 선진국에서는 채굴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30년간 중국이 이 더러운 작업을 도맡았습니다. 즉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채굴의 60%를 담당합니다. 정제는 무려 90%를 차지합니다. 히토류 없이는 전기차 모터도, 스마트폰 진동 모터도, 미사일 유도 장치도 만들 수 없습니다. 현대 문명의 숨겨진 심장입니다. 덩샤오핑은 1992년에 예언했습니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그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이 되어서야 세계가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일본과 센카쿠 분쟁 당시 히토류 수출을 두 달간 끊어버렸습니다. 일본 전자산업이 휘청거렸습니다. 도요타 공장이 멈췄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 라인이 써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로 목을 조를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제레미 시걸 와튼스쿨 교수는 탄식했습니다. 전략 비축도 없이 중국이 90%를 독점하도록 내버려뒀다는 건 충격적입니다. 미국의 안보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2025년 드디어 상황이 폭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60%에서 시작해 100% 그리고 145%까지 올렸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4월 중국은 히토류 7종을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뷴,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전부 첨단 무기와 반도체의 필수적인 원소들입니다. 포드 자동차는 시카고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전기차 모터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GM도 생산 라인을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 결정타가 나왔습니다. 역의 적용, 해외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중국산 히토류가 0.1%만 들어가면 중국 허가가 필요합니다. 미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에서 썼던 바로 그 방식을 중국이 그대로 베낀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무역 전쟁이 자원 전쟁으로 확대됐습니다. 트럼프는 분노했습니다. 100% 추가 관세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관세로 히토류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정제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마운틴 패스 광산에서 히토류를 캐지만 정제 기술이 없습니다. 자국에서 캔 광물조차 중국에 보내 정제한 뒤 다시 수입하는 구조였습니다.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블룸버그는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히토류 자립에 도달하려면 최소 10년이 걸린다고. 하지만 중국은 지금 당장 수출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히토류 공급망 지도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단일 비철금속 재련소가 어디에 있을까요? 중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울산입니다. 고려아연 온산재련소. 부지 면적 35만 평입니다. 축구장 165개 넓입니다. 연간 120만 톤의 비철금속을 생산합니다. 아연 생산량 세계 1위입니다. 은 생산량도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안티모니, 인듐, 게르마늄, 갈륨 같은 전략 광물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이런 광물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울산에 있었습니다. 고려아연은 1974년 설립됐습니다. 창업주 장병희 회장이 세웠습니다. 50년간 묵묵히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핵심은
통합 공정 시스템입니다. 다른 재련소는 아연만 뽑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고려아연은 다릅니다. 아연 정광을 재련하면서 10여 종의 핵심 광물을 동시에 회수합니다. 다른 재련소가 버리는 잔재에서 금과 은을 뽑아냅니다. 폐기물에서 보물을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2024년 기준 안티모니 3,604톤을 생산합니다. 인듐은 약 150톤입니다. 미국 인듐 수입량의 30%가 고려아연에서 옵니다. 이미 미국과 깊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안티모니라는 광물이 있습니다. 생소하시죠? 하지만 탄약과 방산 장비에 필수적입니다. 총알 합금에 들어갑니다. 저구에선 탐지 장비에도 필요합니다. 미국의 안티모니 중국 의존도는 75%가 넘었습니다. 2023년 중국이 안티모니 수출을 통제하자 미국 방산업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때 고려아연이 나섰습니다. 2025년 6월부터 안티모니를 미국에 직접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을 거치지 않는 공급망이 생긴 겁니다. 8월에는 로키드 마틴과 게르마늄 공급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게르마늄은 F-35 전투기에 적외선 센서에 들어가는 필수 광물입니다. 최윤범 회장은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와 직접 담판을 지었습니다. 한국 기업 CEO가 미국 대통령 집무실에서 전략 광물을 논의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역사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74억 달러, 약 11조 원 규모의 재련소를 건설합니다. 테네시주 역사상 최대 민간 투자입니다. 테슬라 기가팩토리보다 큽니다. 2029년 완공 예정입니다. 연간 54만 톤의 전략 광물을 생산합니다. 갈륨, 게르마늄, 인듐, 안티모니, 방위산업과 반도체의 필수적인 광물들을 미국 땅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중국을 거치지 않는 완전한 공급망이 만들어집니다. 놀라운 건 투자 구조입니다. 전체 투자비의 90% 이상을 미국이 부담합니다. 고려아연은 10% 미만만 투입합니다. 그런데 재련소를 100% 자회사로 소유합니다. 미국 상무부가 21억 달러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국방부가 14억 달러를 직접 투자합니다. 연방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민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미국이 절박했다는 뜻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는 방식입니다. 미국의 큰 승리라고 했습니다. 이상합니다. 11조 원 투자에서 90%를 미국이 대주고 고려아연이 소유권을 가져간다? 미국이 손해 아닙니까? 왜 미국은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을까요? 미국 입장에서 냉정하게 계산해 봅시다. 지난 50년간 미국은 재련 산업을 포기했습니다. 환경 규제로 공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기술자도 사라졌습니다. 노하우도 끊겼습니다. 자체적으로 재련소를 지으려면 10년 이상 걸립니다. 기술 개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인력도 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내일 당장 수출을 끊을 수 있습니다. 10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려아연과 손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1위 기술로 4년 안에 최첨단 재련소가 완성됩니다. 미국은 돈만 대면 됩니다. 기술 개발 실패 위험도 없습니다. 2029년 가동되면 연간 9억 달러 이상의 EBITDA가 예상됩니다. 미국의 일자리도 생깁니다. 세금도 거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도 이득입니다.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대박 중에 대박입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생산 거점을 확보합니다. 미국 정부와 장기 계약을 맺으니 수요 걱정이 없습니다. 경기 변동에도 안정적입니다. 2026년부터 미국은 고려아연의 글로벌 생산량에 우선 접근권을 갖습니다. 울산에서 생산한 광물도 미국이 먼저 삽니다. 고려아연은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됩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국가안보의 핵심축이 되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클락스빌 부지에 숨겨진 보물입니다. 고려아연이 인수한 재련소 부지에는 수십 년간 쌓인 폐기물 더미가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버린 산업 폐기물입니다. 최윤범 회장은 다보스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가격으로 30억 달러, 약 4조 원 가치의 금속이 폐기물 속에 묻혀 있습니다. 다른 기업에게는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고려아연에게는 보물입니다. 50년간 쌓아온 회수 기술로 폐기물에서 금과 은을 뽑아냅니다. 공짜 원료를 얻는 셈입니다. 이것이 기술력의 힘입니다. 고려아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미국 기업 알타리소스와 히토류 생산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폐연구 자석에서 히토류를 추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전기차 모터나 풍력 발전기에서 나온 폐자석을 재활용합니다. 2027년 상업 가동이 목표입니다. 미국 땅에서 히토류를 생산하게 됩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출 결정적 한 수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고려아연이 미국 공급망 재편의 핵심 파트너로 등극했습니다. 한미 경제안보 동맹의 상징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맥쿼리 증권도 말했습니다.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의 전략 자산으로 부상했습니다.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주가 상승 여력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뭘까요? 첫째, 기술력의 힘입니다. 고려아연은 50년간
묵묵히 재련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환경 문제로 포기할 때 친환경 공정을 개발하며 버텼습니다. 폐기물에서 금을 뽑아내는 기술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경쟁력입니다. 둘째, 타이밍입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한 바로 그 순간 고려아연은 미국의 유일한 대안이 됐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50년 준비가 2달 만에 빛을 발했습니다. 다만 한국도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의 히토류 중국 의존도는 80% 이상입니다. 재고는 6개월치밖에 없습니다. 고려아연이 미국에서 성공해도 그건 미국을 위한 생산입니다. 한국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닙니다. 우리도 공급망 다변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2025년 10월 중국은 히토류로 세계를 협박했습니다. 미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달 뒤 미국은 한국 기업 고려아연과 손잡고 방역에 나섰습니다. 50년 전 울산에서 시작한 작은 재련소가 이제 글로벌 자원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고려아연의 선택이 과연 옳았을까요? 중국의 히토류 독점은 정말 끝난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